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마이크 되지 않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좀 저는 강의 이렇게 특강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꼭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4년 3개월 된 것 같아요. 카네기 연구소에서 교육을 듣는데 본인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칭찬을 서스럼 없이 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연봉이 2배 이상 높다라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연봉을 높이고자 참 열심히 장점을 이야기하고 칭찬을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 4년이 넘게 지난 지금 연봉이 4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 전엔 도대체 얼마를 본 걸까요? 근데 정말 좋았던 건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 제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과 타인에게 서스럼없이 칭찬하는 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강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고 그 사례로 책도 출간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하기 전에 장점 얘기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장점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제 것만 할 겁니다.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장점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장점을 이야기하면 왠지 부담스러워져요. 왜 저러지? 왜 잘난 척이야? 왜 가진 척이야? 막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잘난 척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이야기한다는 걸 알게 돼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칭찬은 그런 칭찬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강사님 머리가 참 오늘 잘 되셨네요. 그러면 안 감은 건데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살쪘다고 놀리는 거죠. 칭찬을 하고도 왠지 거절당하거나 욕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칭찬한 제 자신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칭찬은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장점을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잠깐 갖는데 제가 제 장점 얘기하면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미 되어 계시네요. 네. 약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앞에 있는 강사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리지널 한국 사람입니다. 네. 네. 제가 계속 의심했더니 아버지께서 족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욱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국 여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꾸 이제 동남아 여자와 결혼하세요 이런 것만 자꾸 보였었는데 그리고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네, 여기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약간 연령층이 조금 높으신 분들 강연을 갔다가 다 반응 잘 해주셨는데 아들이 2명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힘들겠다. 그래서 이게 연령층에도 중요하게 포인트. 근데 딱 나오네요. 예, 그죠? 목메달이네. 정말 집에서 운동을 하려면 근육이 찢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푸시업을 한 2개 하면 애들 둘이서 달겨들기 시작하는데 정말 몸짱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제 지금 15kg 감량했습니다. 네. 네. 술, 담배 다 끊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술은 이제 1년 조금 넘었고 담배는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네, 8년, 9년 정도 됐네요. 근데 제가 NLP를 공부를 하고 나서 변화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해서 좀 자연스럽게 나눌 생각이고요. 장점은 사실 별거 없네요. 끝났습니다. 칭찬 제일 반가워하시네요.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앞에 있는 저 잠깐 뵀지만 칭찬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모습이 이병헌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병헌이요? 감사합니다. 네, 손 이렇게 하고 다니는. 네. 목소리가 참 편안하게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배 끊고 술 끊었다는 네. 대한민국 남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살도 뺐습니다. 네. 제 아내가 담배 끊고 살 뺐다고 이 인간이랑 결혼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지독한 인간이라고. 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맞으면서 고쳤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뮤지컬을 하게 됐는데 원래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였거든요. 헬륨 먹은 목소리. 그러니까 참 듣기 싫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느 쪽이지? 이러면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른쪽이야? 그러면 탁 때려요. 그러면 오른쪽입니다. 계속. 그랬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맞아야 고쳐지는 사람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옆에 계신 분들 눈 한번 마주쳐 보실까요? 네. 네. 서로. 제가 이렇게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두 분, 세 분이서 하시고요. 두 분, 이렇게 세 분이서 하시는데 뭘 하냐면,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먼저 본인의 장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정말 아닌 것 같아도, 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마음의 풍요를 한번 누려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니거든요. 하지 마시고, 그냥,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바로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한 가지 정도씩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했을 때 옆에 계신 분들이 나누지 않으시고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싶다라는 연구 결과가 저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그 마음 헤아려서 앞으로 모시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네네네. 가능하시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박수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지 않아요. 오른편 왼편 했으니까 오른편. 아니,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지금 안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건강한 집단이 나오는 행동입니다. 시작하면은 서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시작과 동시에 몇 마디 안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끝내려고 하시잖아요. 예, 장점이 너무 많으신 거죠. 그리고 이게 심리학의 승리는 뭐냐면 오늘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셨는데 기업 강의를 가면 약간 뒤로 갈수록 이제 직급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팔짱 탁 끼고 그냥 딱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세요. 그냥 시간을 보내고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걸어 나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고 계신 분이, 옆에 계신 분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요? 되게 신기합니다. 앞으로 나오고 싶지는 않으신 모양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 감정이나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현대인들이 하루에 5분도 채 되지 않는답니다. 그나마 심리 상담하는 곳에 가거나 이래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한테 자신의 심리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 여자가 왜 이래? 괜히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는데 낚시를 하러 갔을 때 가장 기분 나쁜 순간이 언제일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네, 낚시 심리적으로 가장 기분 나쁜 순간은 그렇죠. 잡았다 놓쳤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대어를 낚을 때가 가장 기분이 나쁘답니다. 그럼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나한테 입질이 왔을 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대어가 땅으로 떨어질 때라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내가 뭘 잘했고 못했고의 감정을 표현하기 게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을 보고 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NLP는 외부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력개발원 원장이고 마인드 엔터테인먼트 대표고 연세대학교 교수고 뭐 엄청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학벌도 그냥 전문대학교 그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학교 나오고 이제 계속 그렇게 지내서 제가 강사라고 하면 프로필을 딱 받고 거절당한 적 되게 많습니다. 추천을 해주신 분들은 많은데 거절당한 것도 그만큼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전문대학교 나와서 무슨 강사냐? 전문대학교 나와서 어떻게 4년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냐? 어제 성균관대 교수님들 강의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이제 박수 한 번씩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NLP 이런 거는 네이버에 쳐봐도 다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이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이론화한 겁니다. 그래서 신경 언어 프로그램,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램, 사람이 다 언어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5가지 감각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미각, 맛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맛으로는 표현 못합니다. 그 맛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알고 있어도 내가 감정적으로 불편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하구나.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차려도 굉장히 삶이 재밌어집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과 중심의 프레임이라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세상이라는 무대. 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열기로 가득 찬 프로농구 경기장. 6,000명의 관중이 모인 이곳에서 몰래 시험이 펼쳐집니다. 관중석 출입구, 온몸에 잔뜩 달라붙는 검은색 타이즈를 입고 등장한 한 남자.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쳐다보는 것 같아 부러워 어쩔 줄 모르는군요. 이제 이 남자가 노부자 구석구석을 확보할 겁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 남자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춤춤거리며 관중석 한켠에 자리를 잡습니다. 용기가 안 나는지 조용히 박수만 치는군요. 옆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얼어붙은 앞만 바라보는군요. 하지만 5분 후 드디어 용기가 생겼는지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마음먹은 듯 큰 소리로 응원을 해보는데 농구장 어디에도 이 남자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과감하게 자리를 옮겨봅니다. 처음보다 걸음걸이도 당당하군요. 사실 주변 사람들 눈을 보면 이렇게 다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관중석 가장 앞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저 여자분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내 눈길을 돌려버리는군요. 경기장의 열기는 더해가고 이제 자신의
없다는 걸 알았군요. 어느새 부끄러움은 다 사라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사실은 바로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힐끗 바라보기까지 했었죠. 사실은 바로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들 몸이 본 게 아니라 왔는데도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보란 듯이 돌아다니지만 모두들 경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로 바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줄 여유가 없습니다. Yes, yeah, absolutely. That one illusion is we think we're a bigger part of everyone else's attention than is actually the case. People are paying less attention to you than you think, and so there's less reason to worry.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착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는 일주일에 1100만 개. 하지만 이 중 겨우 40개 정도가 뇌에 저장합니다. 이때 생기는 생각의 오류가 바로 착각이죠. 뇌가 우리도 모르게 보고 들은 것들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만 남게 되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100만 가지 중에 40가지면 사람이 기억하는 건 3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딱 나갔어도 분명히 이 성함도 제가 이제 봤을 거란 말이죠. 명찰에.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은 성함이 기억 안 날 뿐더러 만났는지도 기억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강사님 이러고 찾아오면은 정말 기억 안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과 중심의 프레임이라고 가지고 왔냐면 그러면 300만 분의 1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기억을 한다고 했을 때 굳이 남의 단점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올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낯선 방에 들어온 20대 대학생 5명. 탁자 위에는 한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실험의 목적을 숨긴 채 5명에게 사진을 보게 합니다. 사진 속 효은이는 부유한 집에서 넉넉하게 자란 아이처럼 보입니다. 일주일 전 효은이는 고급 카페에서 아까 그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같은 날 품위진 골목길에서 혼자 놀고 있는 효은이. 이 모습도 사진에 찍힙니다. 이번엔 또 다른 20대 대학생 5명입니다. 이 5명은 품위진 골목길에서 찍은 효은이 사진을 봅니다. 아까와 장소가 다를 뿐 얼굴도 옷차림도 똑같은 효은이. 그러나 사진 속 효은이는 왠지 가난해 보입니다. 잠시 후 서로
사진을 본 두 팀은 똑같은 비디오 한 편을 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5분 정도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난 다음에요, 그 아이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책과 얘기의 관계는 효은이가 간단한 시험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생기가 다른 답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기는 무엇입니까? 태국. 그럼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잘하고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두 팀은 시험을 보고 있는 효은이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먼저 사진 속에 부유한 효은이를 보았던 5명입니다. 아이가 100% 정도 동상 맞을까요? 80%? 틈을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다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자기 생각을 잘 말하는 활발하고 애들을 좀 리드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번엔 사진 속에 가난한 다를까요? 같은 아이인데. 40, 30?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거 비해서 좀 지식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뛰어나게 잘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발달이 조금 이상하네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뒤에 또 다른 실험이 하나 더 있었는데 차가운 콜라를 들게 한 사람들과 따뜻한 콜라를 들게 한 사람들의 결과가 또 완전 반대로 나왔습니다. 날이 추운 날 차가운 커피나 콜라를 주는 사람은 재앙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친구가 되게 예쁜데 그냥 너무 제가 볼 때는 미녀와 야수 같은 캐릭터예요. 근데 그 여자분한테 도대체 왜 그랬는데 그냥 사람이 되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 남자분이랑도 친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겨울에 손난로를 만날 때마다 사다 줬답니다. 그냥 손 시려울까 봐. 그게 따뜻한 마음이었죠. 근데 그 여자분은 사실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손이 차가우면 그거 따뜻함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이렇게 전달해 줬을 때 따뜻하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 기분이 좋을 때 누구랑 있어요? 그 사람이랑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이랑 있으면 난 좋아라고 프로그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나는 결국엔 내 상태에 의해서 상대방들이랑 기분 좋은 소통을 할 거냐 아닐 거냐가 선택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NLP에서 이야기하는 성과 중심의 프레임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 제시인데 저는 약간 긍정문 쪽으로 풀어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분이 새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기분 나쁜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이분까지 기분 나빠져. 왜 그럴까요? 본인한테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왜 새치기를? 질서를 지키지 않기. 그렇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내 기분이 나빠야 돼라고 프로그램 했을 뿐입니다. 내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건 아닌데 하물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간 사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잘못이죠. 근데 왜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야 될까요? 제가 내면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되게 놀라운 사실은 그냥 가상으로 제가 만든 사례인데 아이랑 있는데 담배를 피던 아저씨가 담배를 탁 털었는데 저는 담배도 안 피울 뿐더러 아이한테 담배 냄새 맡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탁 터는 순간 제가 날아가면서 아이 눈에 들어가고 얼굴을 딱 봤더니 담배째가 여기 붙어있는 게 보여.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 내도 되죠? 그래서 이 아저씨랑 멱살 잡고 싸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미안하다고요 이러는데 그게 미안하다는 태도야 하면서 막 싸워요. 그러다가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되고 경찰서에 갔는데 애가 없는 거야. 애는 아빠 하지마 이러는데 기다려보라고요 이렇게 밀어놓고 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찰서에 있다가 아이가 없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고 거기서 합의하고 사과하고 나와서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애가 앉아서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내면 아이가 이런 식으로 계속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타인인데 계속 그 사람을 욕하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은 건 난데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화를 내니까 나는 내면 아이는 속상해서 막 울고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된 내면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면 아이들 치료를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내면 아이가 다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게 프로그램이 돼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성과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내가 질서를 어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저는 성경책에서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중심의 프레임으로 가는데 담배 끊는 거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쉽게 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담배를 끊고 싶다고 하면 담배를 싫어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담배를 못 끊는 자기를 싫어해요. 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 자존감이 내려가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 안 보이니까 담배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게 돼 있어요. 근데 담배를 피는 걸 냅두십시오. 그리고 담배만 미워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도 이게 진짜 싫은데 그러면 어느 날 담배 피다 구역질이 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담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냐면 제가 그렇게 끊었어요. 정말 싫어. 네가 너무 싫어. 근데 난 널 끊을 수가 없어. 난 내가 좋은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널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진짜 해치는 건 이게 해롭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호주에 그 뮤지컬 하러 간 건 아닌데 갔다가 하게 된 건데 거기 호주는 지금 저희 나라 담배 막 후두함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는 진짜 큰 대형 광고판에 사람 막 여기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담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실제 담배 때문에 암 걸린 사람들의 사진이 쫙 항상. 근데 그렇게 된 이후에 암 발병률이 30% 가까이 올랐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올랐다고요? 네, 높아졌다고. 그 담배를 끊는 사람보다 피면서 더 불편함을 느끼던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끊게 하려고 그렇게 광고를 한 건데. 근데 참 신기한 건 왜 그거를 거두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발병률이 올라가는데. 왜 거두지 않을까? 그냥 음모론 같은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엔 의료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또 돈을 벌겠구나.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 싫다라고 하면 그거는 뇌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인지 남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른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는 좋은 얘기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차가 끼어들면 못 견딥니다. 희한해요. 차가 딱 끼어들면 그래서 그 차 앞에 가서 브레이크를 반드시 밟거나 확 끼어들어야 그날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지독했습니다. 고속도로 따라 나간 적도 있고 막. 근데 어느 날부턴가 차가 끼어들거나 이러면 나는 내가 좋다. 사고가 날 뻔한 거는 날 뻔한 거지.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 운전 잘해가지고 사고 안 났잖아. 근데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운전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운전 잘해서 사고 안 났잖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아내가 막 이렇게 옆에 있는데 딱 이랬을 때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이렇게 하니까 아내는 또 탁 이럽니다. 그럼 제가 양보한 거야. 딱 이러면서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아져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제가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불편한 게 되게 많았나 봐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이러는데 나는 좋은데 제가 싫으니까 쟤를 때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을 쥐고 다니거든요. 이거 오늘 선물 받았습니다. 돌을 쥐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는 내가 좋다. 왜냐면 이게 리추얼 의식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얘를 막 되게 좋은 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돌을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걸로 저 사람은 괴롭혀야 될 것 같아. 그게 날 좋아하는 방법인 것 같아 라고 또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늘렸습니다. 용서하겠어.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확 끼어들면 용서하겠어. 나는 내가 좋다. 근데 용서하겠다라는 말이 제 스스로를 되게 건강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내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단어를 더 했던 게 얼마나 더 좋아지려고 얼마나 내가 명강사가 되려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함이 누군가 커피를 딱 흘렸을 때 오늘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지? 딱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물어봅니다.
오늘 강의도 있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하루 종일 커피 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와, 짱이다 이럴 것 같죠? 강사님 이상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분들이 마음이 힘들거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를 되게 많이 찾아주세요. 왜냐면 특별히 상담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좋아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주변 사람들이 좀 무서워요. 손가락이 비어서 수술을 했어요. 이게 1차 봉합이 아니라 2차 봉합하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부스 같이 하고 와갖고 대표님 그래서 어쩌다 그러셨어요?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그러더니 막 톡이 오기 시작하는데 무섭습니다. 교통사고 난 거 막 사진 찍어서 저 오늘 대박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근데 지금 그분들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삶에 유쾌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용서하게 해서 나는 내가 좋다 이렇게 하고 지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NLP에서는 이미 있거나 새로이 창조할 수 있다 뭐 이런 전제가 깔립니다. 제가 상상하는 것은 제가 다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럼 강남에 사무실을 하나 딱 얻어야 되겠다. 강사가 된 지 1년 만에 강남에 사무실을 얻으려고 딱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못 얻으면은 누군가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기대,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를 하면 할수록 입꼬리가 시룩시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감을 막 활용해서 막 야경이 멋있고 강의실은 통유리로 돼 있고 이런 상상을 막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2주 후, 보름 후에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집에 놀러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 생신이었거든요.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 만에 이 강의를 제가 스스로 되게 잘하고 유명해졌다고 막 떠벌리고 다녔더니 이게 작은아버지 귀에 강봉구가 강사로 자리 잡았다라고 들어가셨나봐요. 근데 사업을 좀 괜찮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봉구야 열심히 잘하고 있다며 소식 들었다. 감사합니다. 강남에 사무실은 있니? 놀랍죠. 그래서 아니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강남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왜 물어보신 걸까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얘가 강남의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인 줄 알았는데 뭐 그게 아니었는데 얘가 구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분 좋게 해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키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교대역 근처에 걸어서 3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교대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면 바로 있어요. 거기서 제가 최면 그 치료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가는데 강의실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강의실 월세가 얼마 정도 돼요? 이렇게 조심히 여쭤봤죠. 그랬더니 월세가 2천만 원이라고. 그래서 야 여기 임대하면 3개월 안에 신장이고 뭐고 다 팔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강남의 꿈이 접히나 했는데 꿈은 꿈이잖아요. 그냥 제가 좋아서 꾸는 꿈. 그래서 그냥 좋은 사무실에 통유리, 거긴 통유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유리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1년 강사 된 지 1년 동안 아카데미에서 강사 양성 과정에 NLP 교육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거기서는 강의를 들으면 기업이나 학교에 초대를 해주는 강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인데 추가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러 오셨던 분들이라서. 근데 그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피드백이 좋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혹시 여기서 누군가 강의 딱 끝났을 때 혹시 저랑 같이 사업해볼 생각 없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설레임이 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경험해보셨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자주 경험하실 거예요. 딱 눈을 떴을 때 알람이 안 울려서 눈을 딱 떴어. 그럼 불안합니다. 못 들었나? 너무 잘 잔 기분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아침에 딱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늦으면 안 돼. 그랬는데 시계를 봤더니 4시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아들이랑 이렇게 장난치다가 왔는데 아들 자는데 괴롭히고 왔네요. 근데 참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뭐지?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아카데미에서 누가 투자하려나? 그래서 막 밖에 나왔는데 아내가 다림질을 탁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송혜교 같아. 그래서
아름답다. 그랬더니 아내가 땡큐 딱 이러는데 그냥 너무 아침부터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욕실에 들어가서 이제 거울을 딱 이렇게 틀고 이렇게 했는데 야 앞에 원빈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뭔가 있구나.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아파트 17층에 잠깐 얹혀 살았었는데 1층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갑니다. 아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근데 1층에 딱 내렸는데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진짜 좋은 일이 오늘 생기는구나. 왜 그랬을까요? 제가 닥스 우산 선물 받은 게 있었어요. 깍에서 뜯지도 않은 거. 근데 그 당시에 이거를 탁 누르면 탁 펼쳐지고 탁 누르면 탁 접혀지는 거예요. 흔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우산을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키고 내려요. 누가 보면 이렇게 탁 끄는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자존감이 참 낮았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하철역에서도 계속 흔들어서 사람들이 쳐다볼 때까지. 탁! 근데 그게 그렇게 되게 부족해 보이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릉역 7번 출구 아카데미가 저기 보이는데 비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나이지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사람이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것도 지하철에 놓고 내릴 수가 있구나. 이게 어금니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보자 그러고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얼굴에 비비크림을 잘 안 바르지만 그 당시에는 비비크림을 안 바르면 자존감이 지하 3층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강사님한테 비비크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자 건 너무 하얀데 한 분밖에 없었어요. 제가 일찍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강사니까. 그랬더니 지금보다 낫겠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손을 뒤집어서 여기다 짜주시더라고요. 그죠? 저는 지금은 바르면 이렇게 바릅니다. 근데 그때는 왜 여기다 쪘어?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와 경극하는 사람이 앞에 서 있어요. 오늘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러지? 그냥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강사님 100% 제 명함을 가지고 가면서 강좌 생기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이 오면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저희랑 같이 한번 이게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3주가 지났는데. 근데 그냥 계속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감사합니다. 용서하겠어. 나는 내가 좋다. 계속 이게 너무 그냥 재밌는 거예요. 삶이. 아내한테도 잔소리가 막 들려오면 마음속으로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그러다 비수를 팍 꽂으면 용서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지내는데 제 아내가 요즘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당신은 어제 성균관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당신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 왜냐면 진짜 자기 관리 되지. 자기가 알아서 감정 관리 되지. 그런데 지금 이 정도면 어쩌면 세상이 당신을 아직도 못 알아보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당신 기대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와, 진짜 완전 땡큐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이제 족발이나 이런 거 사주면 됩니다. 네,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여자를 참 잘 만났어요. 정말 힘들고 이 분유통 깡통 칠 때 제 아내가 여보, 당신 꿈이 있는 대로 가. 계속 그랬어요. 그냥 집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왜 이거 두드리는 거예요? 그 가루 몇 개나 나온다고 그걸 두드리는 거예요. 항상 볼 때마다. 근데 그게 참 민망하긴 했지만 항상 그랬어요. 거기 당신 꿈이 있잖아. 당신이 괜찮아. 그랬더니 정확하게 2년 전에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통장에 잔고가 막 올라가니까. 아, 공부시키길 잘했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가 시켜준 거구나.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중심의 프레임이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어의 컴플렉스도 오히려 이제 재밌게 뭐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진짠데? 막 이러면 되게 좋아요. 아들 낳고 싶으시면 만지세요 이러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다기보다 그게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게 프로그램이 된다는 걸 신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그 다음 차수 과정에 강의를 들으신 분이 모임이 있는데 강봉우 대표님 와서 좀 이렇게 빛을 내주셨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아,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름이나 이런 걸 들었는데 거기에 유영만 교수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때문에 그분을 되게 만나고 싶었다가 곡선이 이긴다 때 한번 찾아뵀는데 거기 모임의 수장이시라는 거예요. 가야지.
바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사드리고 막 지내는데 그냥 CEO 모임이었는데 모임 이름이 들이대였습니다. 들이대 뭐 저질러 학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시작을 해야 결과물이 나온다 뭐 이런 걸 항상 이렇게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임에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CEO 모임의 대표가 돼요. 그래서 유영만 교수님이랑 굉장히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같이 CEO 밴드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게 지냈는데 제 모습을 보고 한 분이 저를 초대한 분한테 강범구 대표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 소개시켜 주신 분이 거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다. 조성희 대표님 혹시 아시나요? 어둠의 딸 태양 앞에 서다. 그 바프록터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시크릿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바프록터라는 분의 제자예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잘 하고 방송도 나오시고 하는데 그분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라고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조성희 대표님이 롤모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강봉호 대표님 저를 한번 만나시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되게 바쁜 척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한 7, 8일 정도 뒤에 왜냐면 이제 되게 싸지 않아 보이기 위해서 그때 일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일은 안 되세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일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일 만나시죠? 이러더라고요.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11시에 도착을 했고 기다리다가 11시 20분쯤 톡을 남겼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을 했는데 밑에서 책 읽고 있겠습니다. 도착하시면 시간 맞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왜냐면 그분 사무실이 그 근처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12시 40분까지 연락이 없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하겠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근데 제가 사람이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그날 알게 됐어요. 되게 싫어한다는 사실을. 근데 왠지 그 싫어해갖고 손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용서하겠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보자. 왠지 이분 만나면 뭔가 있긴 있을 거야. 막 이런 그냥 기대? 그러면서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마음에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그래서 나는 내가 좋다. 용서하겠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 3 콤보를 다 쓰게 됐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뒤로 그러니까 12시 40분에 연락이 왔는데 압구정이랍니다. 저는 삼성역이었는데 금방 오겠대요. 차를 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도 거의 1시간이 더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그 3 콤보를 되게 열심히 쓰면서 계단 올라갔죠. 용서하겠어. 나는 내가 좋다. 그리고 딱 올라갔는데 1번 출구에 까만색 벤치 한 대가 싹 서는 거예요. 올라간 지 딱 한 20초나 됐을까? 바로 딱 서. 그래서 창문이 열리고 강봉우 대표님 늦어서 미안해요 이러는데 그 차를 보니까 진짜 진심으로 용서하겠어. 그러고 나서 차에 딱 타갖고 되게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시간을 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여기를 아카데미로 쓰고 싶은데 저랑 같이 강의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난 지 한 10분이나 됐을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만에 대답했을까요? 네, 제가 되게 예의 바른 친구인데 사람 말을 잘랐습니다. 혹시 저랑 여기서 같이 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을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고 했는데 삼성역에 8, 9, 10층을 쓰는 대형 빌딩 8, 9, 10층을 쓰는 대기업의 지점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회사 직원들도 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 얘를 그냥 얘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분 늦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얘가 싱글벙글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더 미안해져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그동안 못 읽던 책을 다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어린 놈이. 근데 그게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1시간 반을 늦은 자기한테 괜찮아요. 책도 읽고 오히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링이라고 하는 건 NLP 스킬 중에 닻을 내리는 행위, 그러니까 닻이라고 내려가는 건 이제 정박했다라는 건데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불편한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것들 느낄 때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음악을 들으면 옛 사랑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향수를 맡으면 지금 분명히 남편이랑 걸어가고 있는데 딴 놈이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한 겁니다. 연애를 시작하는데 미사리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서로 딴 사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연애를 시작하면 최신가요를 같이 계속 들어서 막 이렇게 앵커링을 시켜놔야 됩니다. 특히 벚꽃 엔딩 같은 거 있죠. 만날 때마다 틀어놓으면은 이게 봄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고 좋아하는구나. 아직 아련하게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부끼리 되게 재밌는 문화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아내는 저를 코 갖고 엄청 잘 놀립니다. 코를 놀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코 놀리는 걸 참 좋아하게 됐어요. 그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코에 컴플렉스를 갖게 됩니다. 혹시 튀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굉장히 공감하시네요. 제 얼굴을 보시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기억도 안 나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는 진짜 튀기 같다. 근데 저는 그걸 튀김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튀김이 뭐야? 그랬더니 혼혈아를 튀김이라 그래. 튀기라 그래. 이러는데 튀김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뜨거운 거에 튀겨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코 얘기나 생긴 거 얘기를 하면 이게 컴플렉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싫어하게 됐죠. 근데 그렇게 싫어하게 되다 보니까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염도 되게 심했었어요. 제가 코를 싫어했더니 코에 비염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비염이 없어졌어요. 근데 너무 싫어해서 친구들도 막 놀리지 못하게, 놀리면 막 의자 집어던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막 교무실 끌려다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친구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 내가 이제 코가 다친 거면 수술시켜달라 그러려고. 내가 코가 그랬더니, 너 태어날 때부터 간호사 2명이 동시에, 얘 코 봐! 이랬어. 태어날 때부터 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친구들한테 태어날 때부터 컸대. 그랬더니 친구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달려라 코봐. 그 당시에 전화기로 하는 그거. 달려라 코봐. 근데 대학교에 갔는데 제 별명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전문대학교에 갔는데 친한 친구가 다 운동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저 운동선수 출신이거든요. 다 이제 운동하는 데로 가고 저만 혼자 인터넷 전공과를 가요.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친했던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 별명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행복했어. 근데 큰 코는 사라지지 않았나 봐요. 첫 번째 MT 같이 장 보러 갔는데 실내화가 있더라고요. 니코보코. 그 뒤로 제가 별명이 또 니코보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던 게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런 걸 술 한잔 먹고 집에 가는데 그래서 왜요? 코가 부러진 것 같대요. 막 이제 그게 막 트라우마야. 근데 이제 노래방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깡패 같은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넌 어디에 있냐? 그래서 그때 목소리 저 의정부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넌 아니 국적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그랬더니 너는 얼굴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절대 한국 사람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분명히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먼저 서빙을 하던 친구가 나오다가 놀래서 제 손을 딱 잡고 봉구야 너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나 쟤 죽이고 지옥 갈란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근데 친구가 그때 명대사를 날려줬어요. 범구야 우리 저런 인간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자. 근데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날 하루 친구가 내가 오늘은 그냥 혼자 일할 테니까 너 좀 쉬어라 이렇게 해서 노래방 안에 들어와서 되게 슬픈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근데 굉장히 코에 컴플렉스가 심했고 레크레이션 강사로서 딱 섰는데 막 재밌게 하다가도 사람들이 그 코 진짜예요? 그러면 이게 가짜입니까?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가짜인데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웃는 건데 제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레크레이션 사람들과 소통하는 건 좋지만 코 때문에 이제 또 불편함이 찾아와요. 그러다가 이제 레크레이션도 좋지만 메시지가 있는 전문 강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하고 강사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되게 좋은 기회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케어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강사로 가요. 근데 갔는데 도착한 지 한 15분, 아니 15초? 아이들을 한번 싹 스캔하면서 되게 큰 깨달음을 한 번 더 얻었어요. 와, 나 완전 얘들보다 더 다문화처럼 생겼네. 근데 애들이 저를 딱 보더니
선생님! 그래서 되게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되게 신나게 놀아주고 2박 3일이 끝났는데 애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선생님 헤어지기 싫어요. 근데 저도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아 진짜 너네들 너무 사랑스럽다. 나는 진짜 애들 많이 낳아야겠어. 너네들 너무 예뻐 이랬는데 키가 작고 똥똥한 친구가 이렇게 와요. 근데 그 친구가 2박 3일 내내 고자질. 제가 좋긴 좋았나 봐요. 자꾸 고자질 하는데 야 너 또 고자질 할 거면 거기 서 있어. 그랬더니 탁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고자질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헤어지기 싫다 이러고 있는데 맨 앞에 쌍꺼풀이 정말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고개를 딱 들더니 선생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선생님 한국 사람인데? 그랬더니 알아요. 엄마는요? 뭐지? 엄마도 한국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빠는요? 딱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필리핀이라도 보내드려야 됩니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그 키 작고 똥똥하던 애가 옆에서 멕시코요! 애들이 다 멕시코래 그러고 사라졌어요. 애들이 몰려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녀석의 국적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와 멕시코. 근데 그렇게 다 우르르 근데 애들 다 불러다가 한국 사람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너네도 행복하고 난 거짓말 안 했으니까 우리는 윈윈이다 이랬는데 교육 담당자분이 그때 딱 오시더니 저한테 강사님 우리 캠프에 이렇게 애들이 움직여봤던 적이 없대요. 왜냐면 자존감 다 낮으니까 시키는 거 억지로 하고 시간 때우다 가는 식이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 사람이라 그래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혹시 또 모실 수 있을까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지어줬던 그 별명이 좋더라고요. 니코 보코야. 야 이게 내 코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얼마 전에 다문화 가정의 이해라고 해갖고 제가 강의를 하러 갔거든요. 공무원분들로. 그러면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되게 한국 분들 같으세요. 그랬더니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문화 가정의 이외에 나를 왜 부른 거야? 그냥 생긴 것 때문에 왠지 강의를 잘할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 앵커링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는 코어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앵커링이 돼 있던 거예요. 그 이제 트라우마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징크스라고도 하고. 근데 코어 얘기를 하면 지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얼마 전이라고 해도 꽤 됐는데 이렇게 제가 코코넛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음료, 코코넛 오일, 코코넛 우유 막 찾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코코넛을 좋아하는 코코넛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좋은데? 이렇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고생한다고 그 가족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너무 그 연출이 좋은 거예요. 딸이 상자에서 탁 나오는데 아빠가 막 울고 끌어안고 아내가 음식 갖고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제가 거의 막 정말 엉엉 울었어요. 저런 프로그램 좀,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아내가 설거지하고 들어오면서 딱 하는 얘기가 왜 고향 생각나?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게 화가 날 일인데 제가 프로그램 바꾼 거잖아요. 참 좋은 걸로. 물론 이제 사례가 있었지만 근데 반복에 의해서 이게 앵커링이 또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볼게요. 샤이니 멤버들이 이야기하는 배우는 속도와 폭발적인 성장의 비밀은 바로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미아리는 우리의 신경세포를 담당하는 기술입니다. 신경세포체인 뉴런 컴퓨터라면 모든 활동의 정보와 속도를 조절하는 미아리는 일종의 인터넷이 되겠죠. 우리가 반복된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것은 미아리 층을 더욱 두껍게 만듭니다. What is happening in your head is this communication between the neurons and the oligodendrocytes that make the myelin. A bigger and faster internet inside the skull. It's like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1시간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침에 나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뭐 30일이면 익숙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제가 새벽형 분들 1년 넘었는데도 3년 넘었는데도 힘들다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게 힘들다고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이미 뇌는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당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 이렇게 본인이 프로그램 계속 한 거죠. 그걸 바꾸는 되게 좋은 방법이 뭘까요? 더 일찍 일어나는 걸까요? 저녁에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그런 날 있지 않으세요? 내일은 진짜 일찍 일어나고 싶다 이랬을 때 그냥 알람 울리기 전에 일어나보시고. 저는 야 내일은 진짜 일찍 일어나야지. 그럼 막 새벽 1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막 이런 건 아니잖아. 제 스스로 막 너무 이런 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예전에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4시쯤에 이렇게 계속 일찍 1시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다가 결국 알람 소리 못 듣고 더 늦게 하려고 그러지.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짓말처럼 알람을 못 들어요. 그날이 저희 첫 모임이었을 때입니다. 그날 늦게까지 자료를 만든 것도 있지만 1시간마다 깨다가 그 알람 울리는 그 시간 1시간을 그냥 건너뛴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잠자기 전에 프로그램 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 잠자기 전에 다음날 아침에 기분을 선택을 해버리고 자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게 어제 제가 2번째 책 초고를 출판사에 넘겼어요. 그러냐고 이제 좀 신경을 썼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내일 아침에 강의인데 이거 사람들이 보고 야 자기는 스트레스 받으면 막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이면 나 나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관리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요? 감사합니다. 살도 되게 잘 빼요. 저 지금은 식초 다이어트 그거 있잖아요. 파인애플. 그게 인기라 그래서 어제까지 하루에 한 10잔에서 15잔씩 먹었는데 속이 쓰려 죽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봤더니 하루에 3잔을 좋답니다. 몰랐어요. 많이 먹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이게 위장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재밌는 거. 그래서 저는 유머 스피치에서 전해드리는 건 하루에 재밌는 유머 하나씩만 찾아볼 것,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라도 타인에게 해볼 것. 그러면 뇌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그러나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뒤로는 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미지의 땅이 관심이 탁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계속 듣게 돼요. 막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늘어나면 나도 한번 갔다 올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맨날 TV에서 한 사람이 에베레스트 올라갔다 왔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TV에서 나오고 영화에서 나오고 막 대박 행진 쫙 하니까 갈만 하겠는데 뭔가 뭔가 대단한 도전의 상징이 돼버렸는데 막 이렇게 되면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에베레스트가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앵커링, 그래서 평소에 제가 가장 좋았던 건 말로 앵커링을 해보는 겁니다. 뭐였냐면 얼마나 더 좋아지려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건 이런 돌을 쓰거나 이렇게 손가락을 꼬집는 거예요. NLP 기법입니다. 손가락을 꼬집으면서 혹은 가슴을 두드리면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하면 언제부턴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와도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게 앵커링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소통이 재밌어지고 상대방이 어떤 딱 얘기를 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느낌부터 어때요? 오늘 뭔가 일이 나겠구나. 그러면 감정이 기분 나쁘게 깔고 들어갑니다.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자기 방어를 분노로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저는 여보 딱 이러는 순간 나는 내가 좋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갑니다. 그럼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 역시도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 진짜 예쁘네요. 돌이. 감사합니다. 돌을 계속 주워서 들고 다녀요. 오늘은 좀 조그만 걸 갖고 왔어요. 이만한 거. 근데 이렇게 예쁘장한 돌들을 주워서 이렇게 집에다 갖다 놓으면서 좋다 이렇게 했더니 제 아내가 이거 뭐야 남의 집 화분에서 주워오는 거야? 남의 집 화분에서 제가 왜 돌을 훔쳐가겠습니까? 그냥 땅에서 주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깨끗하게 한번 닦아서 그냥 쓰는 건데 그냥 주머니에서 이게 만져지면
앵커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져지는 순간 나는 내가 좋다. 오늘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근데 늘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화내는 사람 왜 화낼까요? 뭔가 좋아지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결핍을 바라보니까 화가 나겠죠.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겠죠. 근데 화를 낸다라고 받아들이고 얘 지금 왜 나한테 화를 내지 그러면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구하는 게 뭔지를 그냥 감정 빼고 얼마나 좋아지려고 이러면서 객관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도와주고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는 걸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거 앵커링 하나 하는 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습관을 만드는데 새벽에 일어날 때 일어나서 한마디 외치는 거. 와, 오늘 진짜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오늘 아침부터 되게 개운하네. 그냥 뇌를 속이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없습니다. 아침부터 와, 오늘 대박이다. 저 오늘 여기 끝나자마자 의정부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내려놔 놓고 수원에 가서 4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저녁에 유광선 원장님 저자 강연이 강남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내일 죽었다 하면서 어저께부터 피곤해졌을 겁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제 아내가 여보 할 일 있으니까 좀 일찍 와.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스스로 막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신경 안 써요. 만약에 뭔가 잘못됐다면 가서 사과하고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고칠 수 있는 거면 고치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에 집중하면서 사는데, 지금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작은 습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엔 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스윗이라고 NLP에 휙 하는 소리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책에 나와 있습니다. 휙 했더니 지하철에서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다가 휙 이랬더니 앞에 가시던 분이 딱 가르치더니 어머 별꼴이야 이러는데 와, 제 취향도 아닌 거예요. 예뻤으면 내가 그냥 사과를 했을 텐데. 그래서 이거 소리 내는 건 자중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거나 꼬집거나 아니면 두드리거나 그렇게 하고, 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매일 체크. 푸시업 1번, 걷기 1분. 푸시업 1번 못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건 뇌는 되게 희한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뇌랑 저랑 약간 분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청개구리 같아요. 한 번만 하겠다고 딱 엎드리잖아요.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100번 하겠다고 하면 100번 하는 걸 그렇게 지겨워하면서 한 번 하겠다고 하고 2번, 3번 되면 신나서 막 100번, 200번을 해요. 근데 그게 습관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하는 거. 조금씩이라도. 실제로 한 번 하고 잘 때도 있어요. 제가 뇌를 이기겠다고 한 번 딱 하고 안 할 거야! 이러고 잔 적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지금 그렇게 푸시업 한 지 한 2달? 이제 3개월 차 됐는데 팔의 라인이 되게 예뻐졌더라고요. 식초까지 먹으니까 이번 여름에는 옷을 한번 벗으려고 강의하다가 네, 그냥 물 마시다 딱 흘리면서 아이고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워가 여기에요. 멋지죠? 강연장 다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통유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다 보여요. 그리고 잠실구장이 보입니다. 야구가 있는 날은 저녁에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저기는 이제 익산, 울산, 지금 대전 굉장히 많이 NLP 전문가들이 양성하다가 지금은 새로 그 평생 명강사 탄생 과정이라고 해서 되게 저명한 교수님들이랑 같이 또 새롭게 전국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기가 5월 5일 날 시작돼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강사님들, 이게 젊은 나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명사 초청 다니기 시작했고 TV에 나왔어요. 제가 TV에 나오고 싶다 상상을 막 했는데, 저는 아침마당이었거든요. 아침마당 선배님. 아침마당에 나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TV에 나가겠다고 했더니 아름다운 사람들에 나갔어요. 제가 MC로. 분명히 제가 어디 대표로 해달라 그랬는데 아주 간단하게 MC 이렇게 해서 해주셨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좋은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제가 2011년도에 비전보드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날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지내서 이사하면서. 근데 2015년에 제가 연대 그 총장 명의로 교수 위촉을 받을 때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사진을 보시고 어머니가
어머 이러면서 막 사진 꺼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휴대폰 보시면서 너무 놀랍다 야 막 이러시다가 지금 부모님도 방에 비전보드가 붙어 있습니다. 비전보드가 붙어 있고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체험을 하셨어요. 매일 좋은 글귀를 볼 수 있게 화장실이랑 그 TV 위에다 붙여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보실 수 있게. 그게 지금 전원 생활을 하게 만드셨고 고구마 이번에 또 수확을 하고 계세요. 고구마랜다 감자.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몸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자 강연을 하는데 되게 많이 와주셨어요. 되게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밖에까지 막 사람들이 넘쳐나가지고 도대체 누구 거야? 그래서 밖에서도 27건이 추가적으로 팔렸답니다. 네, 아주 감사한 일이죠. 네, 막 NLP 관련된 책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이 쓴 NLP 책은 제가 계속 독보적으로 1등입니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로 마무리를 할 건데 외부를 바라보는 자, 꿈을 꾸고 내면을 바라보는 자 깨어난다. 칼 융이 했던 얘기인데 이분이 했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말에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 항상 외부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친절하면, 아내가 말투를 바꾼다면 참 좋겠다.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아,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싫어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구나. 그래도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삶에.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순간 기적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트라우마 제가 책에 보면은 5분 안에, 3분 안에 치료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제가 대전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연결해 주시면 제가 그냥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은 안 받아요. 그 대신 그 다음 책에 쓸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로. 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